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둔촌주공 논란 이슈부터 경쟁력까지 최대한 솔직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쇼킹 부동산은 단 한 번도 외부 광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시행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조합에서 요구했던 평당 분양가가 4,180만원이었대요. 언론에선 3,9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4,180만원, 실제 확정된 평당 분양가는 3,829만원이었습니다. 저는 3,750에서 3,800을 예상했는데 약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파크 솔레이유하고는 5.4% 평당 분양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발표된 분양가를 산출하면요, 일단 59 타입은 9억 9천만 원으로 나온 게 보이고요, 84 타입은 1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상한이 12억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9 타입, 39 타입, 49 타입, 59 타입은요 중도금 대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84 타입 매물도 12억 이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혹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정되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지금 배포가 된 상황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25일 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 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게 만기가 내년 1월 19일이다 보니까 빨리 분양해서 계약금 받아서 상환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서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금은 20%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요 100% 가점제입니다. 29, 39, 49 타입은 특별 공급이 존재하고요, 59와 84 타입은 일반 공급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여러 곳을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글이 대다수를 이룬 걸 봤습니다. 몇 가지 단점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평면 논란과 조합원과의 형평성, 주변 시세 대비 매력도 정하,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분양 추천에 대해서 너무 고분양가를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면 논란입니다. 옆집 뷰, 설거지 뷰, 다양하게 들어보셨죠? 평면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59 타입 시야고요, 84 타입 이하고요, 창문이, 거실 창문이 마주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서면은 앞집 사람이 보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짧나 길다? 길지 않아요. 2.6m 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평면이에요. 너무 가깝고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청국장 해먹다가 칼부림 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 듯한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비꼬기도 했다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조합원과의 형평성입니다. 참나 조합원만 고급 마감재 쓴대요. 지금 창호 사양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일반 분양 끝나고 나서 마감재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합원 마감재 사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호 타입은 조합원이 독점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설거지 뷰라는 84 2 타입은 조합원들이 손도 안 댔고 판사용들만 가져갔더라. 그래서 판사용은 저층만 남고 타워형 설거지 뷰 아파트만 남아있더라, 이런 비난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39 타입, 49 타입 소형 면적은 모두 복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복도형이 말이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헬류시티도 이 면적은 저도 다 복도형으로 알고 있고요, 의외로 50제곱미터 미만이요, 판사형으로 하는 경우가, 계단형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혼희망타운 발표됐을 때 제가 굉장히 귀한 소형 면적 판사형 아파트라고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변 시세 대비 매력도 저하입니다. 둔촌주공 84 타입이 13억 1천만 원이네. 야, 헬리오시티 얼마인가 보자. 17억입니다. 지금 17억 깨져서 16억 9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죠. 그리고 고덕동 상일동에 이제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전용 84 타입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추가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제가 봐도 내년엔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도 계속 낮아져 있고 내년에 100% 확률로 더 떨어지는데 이 분양가가 과연 싼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역대급 거래 절벽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도 부담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한 달에 600건대 수준인데 4,700건대를 한꺼번에 쏟아내야 되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량에 비해서 분양가 메리트가 없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하철입니다. 단지 입구에 5호선과 9호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사 예정이 아니라 착공이 확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미 완공된 상태라서 입주하자마자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둔촌주공 입구에 위치한 둔촌 오륙역을 이용하면 강남 접근이 28분 만에 이루어지고요. 삼성동 접근이 19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의도 접근도 36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도시권역 접근도 용이합니다. 광화문역까지 32분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을지로 입구역도 한번 갈아타서 3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3대 도심 오피스 권역을요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대부분이 갈아타는 것 없이 한 번 지하철 타면서 가능하네. 이들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한테 확실한 직주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 보면요 계속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위치적 장점입니다. 둔촌주공 인근에 보시면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하나마이시가 위치해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간병문로 접근도 용이합니다. 인근 지역에 올림픽공원과 일자산이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아산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가까운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거주 여건을 찾기는 힘들다. 이것을 종합하면 뭐다? 결국에는 살기 좋은 단지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요 매머드 끝단지입니다. 더샵 파크 솔레이유 둔촌 삼익빌라 재건축 둔촌주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인근 지역에 얘가 더 저렴하게 공급됐고 입주 예정일도 가까웠지만 저희는 이 아파트 단지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침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체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는 게 자산시장이죠.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데가 광교, 위례, 고덕, 판교, 헬리오시티, 잠실, 엘리트레 그리고 마레프 여러 가지가 언급되잖아요. 교통 좋고 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매머드급 단지를 수요자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소규모 택지나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그 다음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규모에 따른 수요 차이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둔촌주공 이런 식으로 수요를 끌어올 만한 규모의 대단지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조합은 좋은 일만 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좋은 평면 독점했고 마감재 차이가 있고 소형 면적 중심이네.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 업무는요. 조합원한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조합원들한테 타워형 배정하고 일반 분양으로 판사형 배정한다. 제가 볼 땐 조합장 잘릴걸요. 그래서 어느 정비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노출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요 공공분양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잡으면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의 공공택지가 거의 시가 마르다시피 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차별이 싫다 싶으면 서울에서 아예 분양 기회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고층으로 좋은 타입으로 대형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헬로시티 보겠습니다. 판사형과 타워형 분명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물론 지금 워낙 위기 상황에서 금매 간의 가격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더라도 갈아타는 것은요 소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근데 난 이런 것이 기분 나빠서 못 해버리겠다. 나중에 제대로 된 판사형 들어가야지 소득으로 못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엌 창문 이슈도 있죠. 이거 솔직히 저도 황당하긴 했어요. 이거 내용 처음 봤을 때. 근데 보시면은 원래 C타입이나 E타입 보면요 맞바람 통풍이 안 되는 타워형이에요. 앞하고 옆으로 뚫려 있는데 여기에 환기창을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환기창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환기창이 이 정도로 크기가 작다면요, 저는 커튼이나 필름 등의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크기가 작은 창인데 마주보는 게 싫어서 아예 분양을 안 넣어버린다, 솔직히 굉장히 거주 요건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 부분도 장단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가장 큰 이슈죠. 분양가에 장점이 있냐 없냐. 일단 쇼킹 부동산은 아시다시피요,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분양을 예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럼 둔촌주공이 고점일 때 어느 정도였냐? 입주권 기준으로 한 22억 정도까지 갔거든요. 이게 거래가 없던 일단 시장에서 그 정도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최고 입주권 시세 대비 40% 낮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입주권 시세를 보니까 헬로시티와 한 10% 정도 차이를 감안했구나, 이거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로시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장점을 볼까요? 일단 헬로시티가 10% 추가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17억 내외에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헬로시티가 15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 1천만 원이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야, 이거 내년에 개포 입주 물량할 때 10% 하락 안 할 거야, 더 하락할 거야, 15% 추가 하락한다고 보겠습니다. 헬로시티 14억 4천만 원이죠. 둔촌주공은 13억 1천만 원입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둔촌주공을 받는다는 거는 헬로시티가 고점 대비 한 37%에서 40% 하락과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얼마만큼 하락할 것인가 전망에 따라서 이 둔촌주공 분양가의 매력도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야, 헬리오시티가 반토막 날 것이다, 아니면은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둔촌주공 분양가를 비싸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야, 그냥 고점 대비 40% 하락했으면 살만하다 싶으시는 분들은 둔촌주공에 넣으실 거라는 부분이죠. 근데 헬리오시티가 14억 4천 정도 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헬리오시티 역전세는 입주 시기 때 가격이거든요. 그때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한 6억 7천에서 7억 내외 정도였습니다. 현재 헬리오시티의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하면 이 정도 시세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물론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기간이 2024년 초까지 길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금리 수준에 따라서 부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7년에 만 2년차가 도달할 것이고 2029년에 만 4년차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최악의 부동산 시장 상황, 내년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도 현재와 같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부분이죠. 이번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도 좋고요, 기존 아파트 선택도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니면 2024년 초까지 전월세 만기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 집은 온전한 내 집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부동산 서적이 어렵고 힘든 내 집 마련의 좋은 길잡이 과정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